여러분, 환95요. 환95 총편집인이었던, 지금은 아닌데, 전 환95 총편집인, 이분 여러분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후시진입니다. 후시진. 후시딘 아니고요. 후시진. 제가 이분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외교나 이런 거에서 보면 제가 1.5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1트랙, 2트랙, 1.5트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95가 지금 중국의 관보기 때문에 글로벌 타임즈, 영어로 하면 글로벌 타임즈고, 이제 우리가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환95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관보기 때문에 지금 관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국의 공식 입장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 환95 총편집이, 그러니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전락에 세게 하는 거죠. 이 후시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미국 군화의 깔창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후시진. 그러니까는 투트랙이죠. 투트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중국 고위층과 교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위치 정도, 이렇게 되겠죠. 중국이 발뺌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한테 보내는 뭐 이런 막대먹은 경고문 정도인데, 이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미군 깔창? 그러면서 있잖아요. 얘네들이 한미동맹 비하하고, 이게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게 뭐냐면 155mm 포탄 15만 개, 이거와 관련된 거고, 야 미국한테 포탄 보내지 말라,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같이 버질런트 스톰 이런 거 같은 거나, 비질런트 스톰이죠. 비질런트 스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훈련하는 거, 이런 것까지 싸잡아가지고 한미동맹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월 28일,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B-52를 중국이 젠 10? 그 전투기 띄워가지고 중국이 그걸 자기네 공항 쪽으로 강제로 착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지금 평론들이 나오고, 아마 연합뉴스 보도에는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B-52 폭격기가, 전략 폭격기가 대만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중국은 거기 대만의 영공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략 폭격기 나왔다고 Z10, 젠 10 이렇게 읽어야죠. 그거 가지고 19대 가까이 뛰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거를 공중 나포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건데, 미친놈들. B-52 주변에 F-22가 없었을까? 예. 지네가 레이더에 안 보인다고 B-52만 있었을까?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회항을 해가지고 충돌을 벌어지진 않았는데, 2월 28일에 거의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만다라는 사건이 벌어질 뻔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55mm 탄을 15만 발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러면 러시아는 북한에다가 최신의 전투기를 보내겠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불곰 사업 때문에 안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불곰 사업 하면서 러시아한테 빌려준 돈을 우리가 못 갚아서 러시아가 무기로 대신 갚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무기를 다른 데에 수출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런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한국의 적성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우리도 러시아의 적성국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협약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재래식 병기를 개량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던데, 북한이 핵 개발할 때 이미 러시아는 도왔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을 할 때 최신의 전투기 같은 거를 안 파는 건 북한이 결제할 돈이 없어서요.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북한 포탄이나 이런 걸 받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가,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은 협력을 강화하면서 결국 북한에도 러시아 재래식 무기,
그 첨단 무기가 다시 컴백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미국이 요청하는 걸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주저주저 할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그냥 보내달라고 하면 협약하고 보내주고 우리도 그 변기창 돌려서 이제 포탄 생산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만 유사시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서해안에서 중국하고 맞서는 각오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낙동강 오리얼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은 국제무역에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게 사실상 거의 우리가 공짜였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요 그 참가비 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국제무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참가비를 내고 우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할지에 대해서 그걸 보여줘야 될 만큼 우리는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 나라라니까요. 이렇게 밀적거리는 상황이 아니죠. 중국이 지금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미국 군하의 깔창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은 실제로 그냥 수사가 아니라 무기 판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기 판매, 포탄 관련된 얘기예요. 미국은요, 여러분, 폴란드에 에브라함스가 아니라 K2 전차 폴란드가 사간 거 가지고도 미국이 개짜증 났었어요. 미국 개짜증 났는데 할 말이 없는 게 폴란드가 빨리 필요한데 그 미군이 탱크를 그렇게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항공유 쓰고 있는 에이브람스를 폴란드에서 쓰라고 하는 건 그럼 폴란드 대가리 아프거든요.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비싼 거를 그냥 가성비로 따져가지고 한국이 되는 거 그래 한국 그래 니네가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노르웨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지속이 될 때 한국도 유럽 전장에 참여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탄약을 제공하고 이런 나라에 로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서방의 한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무기만 팔아먹고 땡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시진의 요 평론 가지고 제가 배경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어저께도 이제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미 국방부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북중러와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은 사이버 위협국으로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수출 제재를 때려버렸습니다. 사이버 도발도 전쟁 도발과 똑같은 거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무역을 통해서 사이버 전쟁 역량을 강화하는 행위도 똑같이 이중물자 품목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중물자 품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도 간단해요. 화생방, 미사일, 이렇게 돼 있죠. 4대 무기체제 협약, 국제협약. 그거 관련돼서 이제 무역을 할 때 일반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고 군수용으로도 쓸 수 있는 이 네 가지 무기, 그러니까 화생방,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그 다음 방사능 무기, 원자력 무기, 그리고 미사일, 이거 만드는데 쓰려한 무기들은 이거 여러분 다 이중 품목으로 해서 검토받고 무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사건이 불화수소가 그 사건 한번 제대로 겪었던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지금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방사능 무기, 원자력 무기, 그 다음에 미사일, 앤드 사이버 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도 이거와 같이 똑같이 이중물자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선언이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수출 제재를 때려버렸습니다. 이거는 국제 협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위협이 돼.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 물건 안 팔겠어라고 선언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대상 국가가 어디라고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넷을 상대로 사이버 위협국으로 명시를 하고 사이버 전을 수행할 데 필요한 물자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제재를 때려버렸어요. 이거 이중 품목에 하나가 더 추가죠. 사실 우리가 북중, 이란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역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우리나라가 무슨 수출을 하는 것 중에서 중국 사이버전과 관련된 거는 미국도 너희도 한국도 참여해라. 이중 물품 그거에 준해서 중국한테 이런 물건을 팔지 마라 이렇게 나왔을 때 반도체가 끼어버리면 우리 대가리가 아프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게 어떤 품목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한테도 협조하라고 나올지 이것도 기추가 주목되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먹고 사는 거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암호화폐 절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절도하고 랜섬웨어 공격해서 언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네 하드디스크를 파괴하겠다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해서 돈을 박박박박 긁어 모은 돈들 뭐 6천억 7천억 뭐 조단이 넘어간다고 하죠. 암호화폐 절도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로 돈 뜯어간 거 가지고 얘네들이 핵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사이버 전 발표하면서 북중러 이란 하면서 세상에 가장 시선을 끈 건 중국의 기업들 무더기로 수출 제재한 거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절도, 랜섬웨어 공격,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이런 거를 하는 북한 그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어떻게 메시지로 와서 정책으로 연결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이건 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이제 이 미중 패권 갈등이 우리 삶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가 이거를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